안녕하세요. 오아시스 제니스 D와 U 편의 진행을 맡게 된 부산 GMP 치과기공소 소장 김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과기공사로는 단독 촬영은 제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니스 제품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제니스 D와 제니스 U는 덴티스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치과용 3D 프린터입니다. 먼저 제니스 D는 DLP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G-액시스 액추에이터와 수조 히팅 기능을 적용하여 고정밀 적층이 가능하여 출력물의 안정성을 높였고, 서랍형 수조, 무선 출력 지원 기능을 탑재하여 유저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제니스 U는 SLA 방식을 적용한 프린터로 초정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고급 광학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출력 위치에 따른 초점 왜곡이 보상되어 중심부 및 외곽 영역까지 균일하고 높은 정밀도의 고품질의 출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덴티스는 제니스의 최적화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디자인된 STL 파일을 제니스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불러옵니다.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지지대를 추가하고 위치를 배치합니다. 치아는 제니스 D로, 덴처 베이스는 제니스 U로 출력을 진행합니다. 제니스 U는 데이터를 USB에 한해서 전송 가능하며, 제니스 D는 USB는 물론 와이파이로 간편하게 데이터를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레진은 출력 전 우레탄 헤라를 이용하여 잘 섞어주고 장비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출력이 시작되면 워킹 플레이트가 내려가면서 출력이 시작됩니다. 출력물이 완성되면 알코올로 세척하고 건조한 후 덴처 베이스와 치아를 덴처 레진을 이용해 본딩합니다. 다음으로 제니스 큐어로 경화를 합니다. 경화된 출력물에 스테인을 하여 마무리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기공소에서는 제니스 D, U, L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제니스 U의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서지컬 가이드, 덴처, 스플린트 등을 많이 출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지털 덴처의 제작 과정과 출력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배열 시스템이 있어요. 덴탈 플로우라는 배열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풀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덴처는 엑소캐드 3.0을 활용해서 디지털 덴처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이제 배열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배열은 이제 덴탈 플로우를 활용한 배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쓰고요. 자, 이제 모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왁스 스캔 생성으로 이제 덴탈 플로우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덴탈 플로우에는 이미 배열이 된 여러 가지 아치 폼의 형태와 그리고 치아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위치를 먼저 시킬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아치 폼을 선택을 하고 아치 폼에 맞는 배열을 불러온 상태입니다. 하악도 불러오고요. 자, 위아래 이제 교합 형태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미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아래 아치폼의 형태가 다르고 하다 보면 이제 위에는 위에 맞는 배열, 밑에는 밑에 맞는 배열, 그러니까 상악과 하악의 배열을 따로 불러와서 배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위아래 배열을 따로 불러와서 같은 아치폼으로 맞추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외형 수정을 하고요. 자, 하악 같은 경우는 잔존치가 존재를 합니다. 43번과 44번을 이제 제거를 하고, 잔존치 위치에 배열을 맞춰서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요. 덴탈 플로우를 활용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아치폼 형태를 한 번에 배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절약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지금은 배속이 빠르게 돼 있어서 이제 4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로 배열을 해보면 10분 내외로 위아래 풀아치 배열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배열이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진지바 베이스에 펀틱 적용을 하고 이렇게 베이스 형성이 됐고요.
이제 위아래 치아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모델 스캔 파일도 저장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배열을 무치아 케이스에서는 특히 더 배열부터 하고 배열을 저장을 하고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배열을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배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배열은 조금 더 빠른 프로그램에서 빠른 라이브러리를 꺼내와서 하고 그리고 덴처 베이스를 진행을 하는 게 저희는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덴탈 플로우로 배열을 먼저 하고 그 배열을 다시 덴처 디자인 프로그램에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화면은 이제 덴처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엑소캐드 3.0으로 디자인을 할 건데요. 엑소캐드 3.0에서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디자인을 할 때 이제 파셜 디자인을 먼저 체크를 하고 디자인을 들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엑소캐드 3.0에서는 풀 덴처를 제작을 할 때는 덴처를 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플리퍼 제작을 할 때는 덴처로 하고 가게 되면 진지바 베이스 형성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파셜 프레임 디자인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파셜 프레임 체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중심축을 맞추고요. 자, 지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 지금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애드 포스트라고 해서 지금 포스트를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를 붙이는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파셜 프레임 디자인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덴처를 제작을 해야 되고 파셜 프레임이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제 파셜 프레임 디자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파셜 프레임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이런 애드 포스트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악과 하악 다 애드 포스트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애드 포스트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은 애드 포스트 중에 몇 개가 사라지게 돼요. 그건 정상적인 거고요. 자, 하악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하악까지 애드 포스트가 되고 나면 요걸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방금 상악과 하악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열했던 거 있죠? 그 진단 모형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의적으로 진단 모형에 배열을 맞춰서 놓고요. 자, 이렇게 배열을 하고 진단 모델 적용하기를 해서 배열된 거를 진단 모형에 맞춰서 넣고 이전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진단 모형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자, 배열이 진단 모형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화면에서 이제 폰틱 베이스하고 치아 사이가 이제 공간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최소 1.5mm 이상 띄우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덴처 베이스 디자인을 하고 출력을 했을 때 이 치아 포켓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포켓 부분의 두께가 얇아버리면 출력 결과물이 중간 가운데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켓 부분의 두께를 충분히 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포켓 부분에 이제 두께를 부여를 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베이스를 띄워서 그 두께만큼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다 마무리를 하고요. 배열 전체를 저장을 할 건데요. 자, 배열을 저장하고 나가게 되면 병합 과정에서 왼쪽 화면에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파셜 캐드 디자인에 체크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버덴처 치은 디자인에 체크를 하고 이제 덴처 베이스 디자인을 하러 들어가야 돼요. 꼭 파셜 캐드 디자인에 체크 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진지바 베이스 형성하는 화면이 나오죠. 자, 진지바 베이스 영역 표시를 하고요. 자, 하악도 진지바 베이스 영역 표시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진지바 베이스 영역 표시할 때는 한 번에 영역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한 번에 디자인이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 디자인이 끝이 났고요. 지금 하는 과정은 이제 약간 포켓의 어떤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진지바 형태를 조금 더 다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를 감싸게끔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프린팅이 됐을 때 치아가 들어갈 자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포켓 주변을 정확하게 좀 애드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포켓 주변의 어떤 형태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치아를 다시 위치시킬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악도 똑같이 베이스 형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치아 커넥터 부위도 형성을 합니다. 커넥터 부위는 어차피 프린팅을 할 때 다 메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커넥터는 간단하게 형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치아 병합을 하고 저장을 하고요. 네, 치아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덴처 베이스도 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형에 베이스를 붙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완성이 됐고 네, 지금처럼 이제 베이스까지 완성이 됐고요. 저걸 저대로 저장을 하고 출력 파일을 이제 저장된 출력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들어가겠습니다. 출력 영상을 또 한번 보실게요.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제가 PPT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덴처를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면 이제 진지바 베이스하고 치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아를 진지바 베이스에 붙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때 치아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켓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치아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붙었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모델 출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치아 케이스에서는 모델 출력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델 출력을 할 때 꼭 바이트 지그가 있는 상태로 출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바이트 위치를 잡으면서 치아를 같이 동시에 붙일 수 있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델 출력을 한 위치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모델 출력을 하고요. 양쪽에 바이트 지그가 존재를 하죠. 거기에 치아를 붙인 상태로 그대로 큐링을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치아 교합 조정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서도 실제로 거의 교합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화면 이제 보시면 저희는 이제 글레이징을 할 때 베리콤 회사의 글레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덴티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죠. 굉장히 얇게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외면에만 글레이징을 합니다. 내면 쪽에 글레이징을 해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강 내에서 이제 릴라이닝을 할 때 티슈 컨디셔너나 이런 제품을 릴라이닝을 하게 되면 붙지는 않습니다. 덴처 베이스에 레진 계열의 릴라이닝 소재로 큐링을 하게 되면 잘 붙는데 티슈 컨디셔너 같은 거를 이제 릴라이닝을 해보니까 붙지 않고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쪽에는 그냥 퍼미스 아니면 아주 얇은 샌드 블라스팅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덴처 큐링까지 하는 과정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기공소에서도 지금처럼 하면 디지털 덴처를 모델리스로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편하게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덴티스의 제니스 U와 D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덴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니스 D와 U는 굉장히 유용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덴티스 쪽에서 나오는 덴처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회사의 소재보다 덴티스에서 나오는 덴처 소재는 이제 맑고요.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 진지바 색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아시스 다음 편에도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오늘 부족했던 강의 내용을 최대한 보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